포켓몬 세계관의 공인된 트레이너인 체육관 관장. 오늘은 슬슬 종족값이 500 근처거나 그 이상으로 넘어가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도 하는 각 지방별 두 번째 체육관 관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동지방 블루시티의 체육관 관장인 이슬입니다. 96년에 초대 시리즈가 발매되고 2016년 썸문까지 거의 20년 동안 유일한 물타입 여성 트레이너였는데요. 그 뒤로 나온 게 윤진, 아단, 맥실러, 콘, 스지, 즈미 갑갑합니다. 갑갑해. 아단, 맥실러로 이어지는 저 라인이 진짜 숨이 턱 막힙니다. 물타입을 다루는데 옆에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지도 어류라도 된 줄 아는지 본인을 말괄량이 인어라고 자칭하는데요. 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어로 자칭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관기는 보여줘야 본인을 인어로 자칭할 수 있는 겁니다. 애니에서는 혼자 가만히 낚시하다 하필이면 깨비참을 피해 도망가던 지우를 낚아버려서 타고 온 자전거를 GTA 당해버립니다. 이슬이가 아무리 목적지 없이 방황하고 있었다 해도 산 한복판인데 여기서 자전거를 스틸해가는 건 사람 댐댐이가 글러먹은 거죠. 이 새끼 입장에서 이슬이가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자기 쥐어뗄 것 같으니까 나라도 살겠다, 너가 대신 쥐어떼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스틸한 자전거도 그 피카츄의 명장면 이후 전기로 타버렸죠. 그 후 이 조두는 자전거가 타버린 것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고 하산하는데요. 이슬이는 증거 제출용으로 그 타버린 자전거를 들고 하산하여 조두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목소리로 피카츄가 위독하다고 하자 이슬이는 대인배처럼 우선 피카츄의 간호에 집중하라 하는데요. 근데 피카츄가 완쾌하자 조두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 마냥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근데 이슬이가 자꾸 따라오자 조두는 왜 자꾸 따라오냐고 묻는데요. 이슬이가 자전거 값을 받아야 한다 하자 자전거 노래를 불러라. 이 새끼 뭔 개새끼 열매 먹었나요? 애니에서의 전투 능력은 애니 극초반 지우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로켓단과 싸울 때 물 없는 곳에서 콘치를 내거나 지우가 피카츄 없이 버터풀 피존만 냈는데 엄대엄 친 거 보면은 체육관 관장치고 그렇게 실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게임에서는 다릅니다. 게임에서 사용하는 라인업은 벨가사리, 아쿠스타로, 벨가사리는 별거 없지만 아쿠스타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쿠스타의 종족값은 1세대 당시 435로 스타팅들의 최종 진화체들보다 높고 1세대 관동 전체 관장 중에서 강연의 윈디, 비주기의 콧뿌리를 이어 종족값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현대로 가도 종족값 520으로 두 번째 관장치고 이건 좀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약점은 고스트, 벌레, 전기, 풀 이렇게 4개인데 고스트 타입은 초반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버그 때문에 고스트 공격이 에스퍼에게 먹히지도 않았고 벌레 타입은 이 시점엔 버터풀 독침붕 정도라 체급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는 피카츄 정도 있겠는데 피카츄도 체급이 아주 낮기 때문에 아쿠스타가 버티고 역으로 조질 수 있었죠. 그래서 사실상 약점 공략을 한다면 답정로로 풀타입밖에 쓸 포켓몬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에스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상의 실을 골랐거나 다른 풀타입을 키워왔다면 풀타입에게 유효한 타점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리를 골랐다면 거의 레벨을 30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수준이고 꼬부기를 골라도 서로 유효한 타점이 없기 때문에 레벨이 훨씬 높아야 할만했습니다. 하골소실에서의 재대결 라인업은 아쿠스타, 누오, 라프라스, 랜턴, 플로제, 밀로틱으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모든 세대 포켓몬을 넣었고 아쿠스타와 밀로틱 더블 에이스 파티로 구성했습니다. 아쿠스타는 정석적인 다타입 견제 배치를 해놨고 라프라스와 누오가 비바라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날씨를 깔면서 물타입 위력도 올리고 플로젤의 슥슥 특성도 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AI가 해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고속이동 바톤도 할 수는 있습니다. 밀로틱은 이상한 비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잠자기로 체력을 채우면서 셀프로 이상한 비늘 특성을 발동시키고 잠꼬대로 공격도 할 수 있는 배치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도 풀의 일관을 찔리긴 하지만 애니메이션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게임에선 할 수 있는 선에서 꽤 배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의 실을 고르지 않았다면 무작정 레벨을 많이 올리거나 저격픽을 키우지 않는 이상 돌파가 굉장히 빡셌던 이슬이었습니다. 성도지방 고동마을의 체육관 관장인 호일입니다. 이명이 걸어다니는 벌레 포켓몬 만물 박사인데요. 그럼 박사가 걸어다니지 기어다닙니까? 비상에 이어 2세대 스토리에서 치코리타가 쓰레기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죠. 지금의 위치는 체육관 관장이지만 장래에 벌레 포켓몬 연구로 박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파브르메타로 약간 틈새 시장을 노렸네요. 사용하는 포켓몬은 단대기, 딱충이, 스라크로 앞에 번데기들은 넘어가고 이제 스라크가 호일의 전력 99.2%입니다. 스라크의 종족값은 500으로 레벨 10 중후반 구간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죠. 스타팅이 프케인이라면 쉽게 갈 수 있지만 나머지라면 스라크의 연속 자르기를 계속 허용할 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연속 자르기는 4세대까지 최초 위력이 10이었기 때문에 3번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즉 그 전까진 위력 60 이상의 고위력기도 없기도 할 뿐더러 덜덜이나 꼬마돌, 메리프 등이 나오기 때문에 기네들을 활용하면 쉽게 깰 수 있죠. 하골소실에서는 연속 자르기를 유턴으로 변경하여 스라크의 빠른 스피드로 먼저 유턴을 날려 번데기들을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나와 자속 유턴이나 테크니션 전광석화를 날려 난이도가 개인적으로는 원작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하골소실에서의 제대결 라인업은 핫삼, 껍질몬, 메가자리, 비퀸, 헤라크로스, 뿌사이저로 스텔스록에 굉장히 취약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핫삼 앞에서 스락을 깔게 되면 껍질몬은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메가자리, 비퀸은 바위의 4배라 체력이 반절 깎이고 시작하죠. 그래도 저 정도면 4세대 기준 벌레 타입으로 짤 수 있는 올스타에 가깝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파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호연지방 무로마을의 체육관 관장 철구님입니다. 이름과 또 연관이 깊은 서경리그 사천왕 시바와 수련을 같이 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세대별로 한 명씩은 무조건 나온 격투타임 네임드 트레이너 중에서 최초로 상의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상타를 하신 트레이너분은 없습니다.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론 아쉽기도 하네요. 사용하는 포켓몬은 알통몬, 마크탕으로 모두 공통으로 철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대는 또 좋은 성능을 가진 비행 타입인 테일로와 갈모메를 극 초반부터 잡을 수 있고 에스퍼 타입 랄토스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기술이 고위력기가 없기도 하고 약점으로 싸워주면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구업이라는 기술이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올려주기 때문에 약점을 못 찌르는 포켓몬을 냈다 2랭크업 이상을 허용하면 위험해지겠죠. 재대결 라인업은 시라소몬, 홍수몬, 괴력몬, 요가렘, 카포에라, 하리뭉으로 영혼의 파트너 시바와 라인업이 요가렘 빼고 같습니다. 또 요가렘 빼고 저는 단일 격투 타입이기 때문에 비행, 에스퍼 타입 일관성에 그대로 노출되고 힘껏 펀치를 4마리나 배우고 있는데 사용하기 굉장히 빡센 기술이죠. 그냥 우리 편이 공격만 계속하면 철구는 공격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가렘은 타입별로 물리, 특수가 결정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성 순수한 힘을 잘 활용하기 쉽지 않아 벽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철구업. 신호지방 영원시티 체육관 관장인 유채입니다. 이분도 이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라나는 초록의 포켓몬 조련사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직 선장판이 안 다치셨나요? DP 버전에서는 체육관이 1세대가 생각나는 굉장히 성의가 없는 디자인이었는데 PT 들어 그래도 좀 이쁘게 바뀌었습니다. 라인업은 체리버, 모부기, 로즈레이드로 현재 두 번째 체육관 관장 중 유일하게 첫 도전부터 3단 진화 포켓몬의 최종 진화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NPC 중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드문 스타팅 포켓몬인 모부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즈레이드 정도면 초반에 굉장히 체급이 높은 포켓몬이기 때문에 독기술은 독침을 넣어서 좀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웨폰은 풀무기와 매지컬 리프인데 풀타입이 워낙 공격 상성이 안 좋지 않습니까? 찌르버드 한 마리만 데려가도 레벨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유체 입장에선 타점이 없어 쉽게 그냥 발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독타입이 붙어있기 때문에 스타팅 원투 플레이를 한다면 불꽃숭이 계열 외에는 좀 고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대결 라인업은 저번에는 밸런스 때문에 기라티나 버전 재대결로 봤는데요. 어차피 관장편은 재대결 라인업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을 거니까 그냥 부다샤펄 재대결 라인업으로 보겠습니다. 솜솜코, 헤루미, 체리코, 버섯모, 푸대부기, 로즈레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노력치, 성격작이 모두 되어있기 때문에 무엇을 의도했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솜솜코가 최속 보정으로 8턴 캐청을 깔고 뒷멤버인 헤루미와 체리코를 활용하겠다는 건데요. 저 해바라기 샘플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냥 쾌청이 안 깔릴 수도 있다는 전제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기술칸도 4개 다 채울 수 있는데 AI가 허튼 짓 할 수도 있으니까 우직하게 솔라빔 하나만 박아놓은 게 이게 바로 진정한 테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아무리 최속의 9회스카프까지 달아줘도 본체가 스피드 30이라는 룸 멤버급 스탯이라 달랑 최속 70쪽 1로 추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차라리 엽록소, 구양경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버섯모는 기띠 형태 다음으로 유명한 씨뿌리기, 포이즌1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뭔가 버섯모 외엔 강해 보이는 포켓몬이 없습니다. 쾌청팟을 굴리기 위해 쾌청을 3마리나 기용했는데 대려 불기술 위력만 높여줄 수도 있죠. 버섯모도 우선은 재우거나 대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해야 공격을 할 수 있으니 빠른 비행 타입이나 얼음 타입 포켓몬을 내면 아무것도 못해버립니다. 확실히 풀타입은 약점이 많지만 그것만으로는 승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말했는데요. 현실 부정도 적당히 해야죠. 하나지방 칠보시티의 체육관 관장인 알로에입니다. 이명은 내추럴 본 마마, 번역하면 타고난 엄마. 알로에와의 배틀을 승리하면 대단한 녀석이구나. 너 반할 것 같잖아. 아하이, 남편도 계신 분이 왜 이러시나? 사용하는 포켓몬은 하데리어, 보르그입니다. 라인업만 보면 브라투, 체렌 라인업을 진화시킨 구성인데요. 즉 하나 1번대로 야생 파티지만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첫 선봉인 하데리어의 특성인 위협과 자석 돌진은 거슬리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닌데 후속 타자인 보르그가 나오자마자 원수갑기를 갈기는데요. 원수갑기는 앞턴에서 같은 편이 쓰러졌다면 위력이 2배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되면 위력이 140에 자속 1.5배 곱해서 위력이 210이 나옵니다. 이 구간, 이 근처 레벨대에서 이걸 버틸 포켓몬은 옹골참 정도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원수갑기 원툴이 아니고 스피드도 77로 꽤 빠르기 때문에 최면술로 상대를 재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서브 웨폰 깨물어 부수기도 위력 80으로 스토리 초반이면 꽤 고위력기죠. 그래도 바람개비수 바깥쪽에서 블랙은 타격기, 화이트는 던지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을 잡는다면 그래도 수월하게 깰 수 있고, 우선 하데리어 사망 후 나오는 원수갑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마리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 약점을 찌를 수 있는 포켓몬을 내면 또 어느 정도 공략이 가능하겠죠. 다만 이건 패턴을 미리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로 싸우면 그냥 원수 맞기 맞고 가는 겁니다. 레벨이 더 낮거나 해서 스피드가 저
보르그보다 전체적으로 느리면 원수갑기를 버텨도 체면술 맞고 잡으릴 수도 있고요. 재대결 라인업은 앞에 유체와 같은 논리로 하나 리더스보다 라인업이 대체로 더 좋은 월드 리더스 토너먼트로 보면 보르그, 워글, 치라치노, 켄카, 바라촐록, 네룸벨트로 체육관전에선 깡패였던 보르그가 기띠 달고 바둥바둥이나 하고 있는 도테몬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라치노는 어차피 성별도 랜덤이라 해롱해롱 바디는 필요 없고 테크니션을 스위트 뺨치기 같은 걸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특수형일 뿐더러 테크니션 보정 받는 것도 스피드스타밖에 없습니다. 워글의 불세가 우격다진 버프도 받으면 데미지가 상당하긴 하다만 저마저도 특성 가차에 성공해야 하죠. 나머진 그냥 노말 타입 랜덤 뽑기 한 것 같은 라인업이라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재대결 라인업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관장전에서 큰 임팩트를 남겼던 알로에였습니다. 하나지방 모란마시티의 체육관 관장 보미카입니다. 특이하게 게임보다 애니에서 먼저 선공개된 트레이너인데요. 당시 애니에서 지회 8번째 하나지방 관장으로 출연합니다. 하나지방은 다른 지방 포켓몬이 귀한데 보미카는 또가스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우 이 새끼는 또가스를 마치 처음 본 것 마냥 도감으로 스캔을 때려버립니다.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DP에서 아쉽게 전대 미문 존나 개뜬금없는 텍트라는 새끼한테 져서 아쉽게 리그 우승을 놓친 지우가 어린 베스트위시 유이 팬들을 위해 저렇게 포켓몬 초보처럼 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 보미카도 저런 지우를 보고 존나 만만하게 봐서 3대6 핸디캡 배틀을 제안하는데요. 근데 씨발 지우 커리어가 관동 서경리그 16강, 오렌지제도 오렌지리그 우승, 성도 은빛대회 8강, 호연 그랜드대회 8강, 신호 영란대회 4강으로 전지방에서 딴 배지만 해도 몇 개며 존나 말도 안 되는 커리어인데 뭔 관장이랑 3대6을 근데 8번째 관장이면서 지우 라인업이 암토르, 케노로우, 모아머, 차오꿀, 두까비, 피카츄로 이 파티부터 지우에 대한 리스펙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게임에서의 라인업은 또가스와 휠구를 사용하는데 둘 다 내구형 포켓몬들이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란마시티 아래 공업단지에서 코일이 나오는데 그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기술들을 반감으로 받을 수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루트가 있죠. 그래도 어떻게 독이 걸렸다면 휠구의 베노쇼크의 위력이 130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다소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WT 월드 리더스 재대결 라인업은 팬드라, 도깨굴, 더스트나, 크로벳, 드레피온, 뽀록나로 뭔가 구성이 이상한 게 있습니다. 더스트나는 공격 95에 특공 60으로 그냥 공격형으로 쓰라고 만든 포켓몬인데 굳이 특수 다타입 견제 달인의 띠를 달아줬고 크로벳은 독주얼, 비행주얼도 아닌 에스퍼주얼 사박을 쓰고 있으며 드레피오는 초점렌즈, 크로스 포이즌, 깜짝배기로 급소 운제를 노리는 형태인데 저것도 5대5로 스나이퍼가 안 나오면 효율이 없어지죠. PWT 라인업들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 제가 볼 때 PWT가 워낙 참전 트레이너가 많다 보니까 제작하셨던 분도 귀찮아서 그냥 막 빨긴 게 좀 몇 개 있어 보입니다. 칼로스 지방 삼체시티의 체육관 관장 자크로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클라이밍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기 취향을 체육관 디자인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아니 포켓몬 트레이너가 육성 배틀만 잘하면 되지 뭔 클라이밍까지 해야 합니까? 게다가 뭔 안전 장비도 달아주지 않습니다. 애니에서는 후반부에 지우 일행과 관장들이 촉수들이랑 맞짱을 까는데요. 비올라는 왜 애꿎은 나비를 붙잡고 날아다니고 있나요? 그렇게 개나 대고 있다가 결국 촉수한테 한 대 얻어맞습니다. 사망 일보 직전이던 비올라를 자크로가 잡아주고 덤으로 둘이 아는 채로 촉수에 묶이는데요. 역시 자기 관리를 하는 남자가 기회도 잘 잡는 법이네요. 기본적으로 이성의 거부하는 반응이 1도 없잖아요. 참 갑갑합니다. 게임 라인업은 아마루스, 티고라스로 둘이 레벨이 같은 더블 에이스 파티입니다. 둘 다 미지나체다 보니 종족값이 400도 못 넘기는데요. 앞서 알아본 관장들에 비하면 조금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마루스 특성인 프리즈 스킨 덕분에 노말 기술인 돌진이 얼음 기술이 되고 자속과 더불어 1.3배 위력 보정을 추가로 받아 위력이 170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고라스는 옹골찬턱 물기를 사용하는데 그래봤자 물기가 자속인 셈이 되는 거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재대결 라인업은 그대로 진화해서 아마루르가 견고라스를 사용하는데 볼 것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가라르 지방 바우마을의 체육관 관장인 야청입니다. 참 감격스러운 디자인의 캐릭터인데요. 지금까지 있을 이유로 물타입 네임드 트레이너들 보다가 야청 보면 괜스레 울컥해지는 게 있습니다. 키도 175로 모델급 키죠. 본인 주장으로 가라르 첫 번째 관장인 아킬과 라이벌이라고 하는데 상성 때문에 매번 아킬에게 패배합니다. 유체가 아무리 현실 부정을 해도 현실이 이런 거죠. 사용하는 라인업은 콘치, 찌로꼬치, 갈가부기로 물고기 2마리는 그냥 회 떠버리면 되고 갈가부기는 특성이 숨특인 쓱쓱이라 다이스트림을 허용하면 비가 내려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겠죠. 하지만 풀의 4배인데다 특수내구가 단단하지 않기도 하고 와일드 에리어의 존재 때문에 포켓몬도 다양하게 잡을 수 있어서 역시 어렵지 않은 체육관 관장입니다. 재대결 라인업은 갑주무사, 페리퍼, 누오, 더시마사리, 갈가부기로 페리퍼가 잠비로 비를 깔 수 있지만 잘 쓰던 쓱쓱 갈가부기를 갑자기 조가비 갑옷으로 바꿔서 특성으로 비를 활용할 수 있는 포켓몬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스피드가 느려서 빠르게 물의 화력을 내뿜을 수도 없죠. 누오와 더시마사리로 사이클을 돌린다 해도 둘 다 특성이 제일 안 쓰이는 특성들을 쓰고 있어서 저 둘의 장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갈가붕이는 다이맥스가 아닌 거다이맥스를 하는데 거다이의 암진의 효과가 스락을 까는 거라 마지막 포켓몬이 스락을 깔고 있는 그냥 다이맥스를 하는 게 나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구축을 해놓은 야청이었습니다.
팔대야 지방 보울마을의 체육관 권장 콜사입니다. 도전 순서는 상관없지만 레벨상 콜사가 두 번째 권장이죠. 등장할 때 뭐 말도 안 되는 높이에 있는 풍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등장하는데요. 아무리 파쿠르를 많이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풀타입이 워낙 구리다 보니까 포켓몬이 다 쓰러지면 본인이 나오려고 신체 능력을 키우는 게 요즘 풀타입 트레이너들의 기본 소양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라인업은 712, 미니브, 꼬지모로 앞에 두 마리는 종족값 300도 못 넘기는 쓰레기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에이스 꼬지모는 그동안 풀타입으로 페이크를 주던 애가 테라스톨로 진짜 풀타입이 됩니다. 본래 바위 타입이라 풀의 약점인 불, 비행, 벌레, 얼음의 타점을 가지게 되지만 스피드도 느리고 돌 떨구기 위력도 낮아서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페퍼 루트로 동쪽에서 시작하면 콜사를 첫 번째 권장으로 싸우게 되는 사람도 많은 만큼 첫 번째 권장인 단풍과 레벨 차도 얼마 안 나서 정석대로 콜사를 두 번째 권장으로 싸우게 되면 레벨도 거의 플레이어 측이 더 높아서 체감 난이도가 더 낮기도 합니다. 재대결 라인업은 버섯모, 라플레시아, 드레디어, 올리드바, 달코킹, 꼬지모로 버섯모는 정석적인 실전형 기술 배치를 하고 있지만 특성이 테크니션이 아닌 포자라 딜이 많이 낮아져 효율이 떨어졌고 스피드 90인 드레디어 외엔 다들 스피드가 낮은 데다 불, 비행, 얼음 일관성에 너무 찔리기 때문에 그닥 파티가 강한 느낌은 없는 콜사였습니다. 지금까지 1세대부터 9세대까지의 두 번째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체육관 권장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권장과는 다르게 난이도가 본격적으로 갈리는 구간이기도 하고 어려운 권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순위는 주관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권장도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보겠습니다. 1위는 이슬입니다. 아쿠스타가 초반치고 굉장히 강한 포켓몬이고 거품광성도 위력이 65로 꽤 높아서 스타팅을 파이리로 고른 많은 사람들의 큰 벽이 되었기에 이슬이 1위입니다. 2위는 알로에입니다. 원수갑기의 화력과 스피드가 느리면 최면수를 맞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 공략을 모르면 크게 고전할 수도 있는 알로에가 2위입니다. 3위는 유채입니다. 스타팅으로 모부기, 팽돌이를 골랐다면 최종 진화체를 써 꽤 고전할 수 있는 유채가 3위입니다. 4위는 호일입니다. 스라크가 종족값 500으로 꽤 강한 포켓몬이고 스타팅이 치코리타라면 돌파가 불가능한 수준이지만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바위 포켓몬이랑 비행 포켓몬을 얻기 쉬워서 4위입니다. 5위는 철구입니다. 격투의 약점을 찌를 포켓몬도 없고 특수 기술도 없으면 철구업을 계속 허용할 시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5위입니다. 6위는 자크로입니다. 선봉으로 나오는 아마루스의 돌진이 강하기 때문에 6위입니다. 7위는 보미카입니다. 주리비안 계열로 고르고 포켓몬을 잡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지지만 밑에서 코일 나오는 걸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7위입니다. 8위는 야청입니다. 디자인은 1등입니다. 9위는 콜사입니다. 꼬지모의 테라스탈이 스바 예고로 선공개됐기 때문에 풀테라 하는 게 너무 유명해서 쉽게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9위입니다. 지금까지 시리즈 두 번째 체육관 권장들을 알아봤습니다. XY의 권장들을 꼴찌로 박아놓고 재대결 라인업으로 보길 원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게 되면 난이도로 유명한 권장들이 순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첫 도전 라인업으로 순위를 매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